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네.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아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5 선정환 1위입니다. 맹탕 청문회 심야의 반전, 그리고 장애물에 부닥친 석국 열차. 방금 보셨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결정적 한방이 없이 지루한 공방으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까지는 말입니다. 심야의 반전은 윤석열 후보자의 7년 전 녹취로 시작됩니다.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중수부 연구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저희가 대략 이 얘기를 한 20분 정도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먼저 차분히 살펴보면 이 논란의 중심이 된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윤우진 씨가 예전에 성동 세무서에 세무서장을 했습니다. 예. 성동서 알기 전에 마장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육류 판매업자들이 많죠.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세무조사를 좀 면탈하게 해주겠다. 뭐 등등의 어떤 청탁을 해서 현금 2천만 원, 또 이제 보니까 갈비 세트 100상자, 또 4천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뭐 등등을 받은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되는 어떤 걸 받으면 상당히 어떤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어 시작하자 바로 또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예. 그래서 8개월 동안 도피를 하다가 결국 이제 들어와서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검찰의 처분 결과가 상당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대가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없다라는 혐의로 해서 무혐의 처리가 났어요. 그 이후에 또 본인이 이제 세무서 국세청에서 이제 해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 행정소송에도 이 소송에 무혐의 처리된 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를 이제 했는데, 문제는 어제 이제 청문회 때 핵심이 된 게 윤석열 당시 후보자가 이제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윤대진 검찰국장이 이제 동생인데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어떤 변호사를 좀 이거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육성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런 면에 보면 문제는 오전에는 자기는 전혀 이 변호사 관련돼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 이제 통화 내용이 나오고부터는 이제 문제가 상당히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인물 관계들 한번 같이 볼게요. 2012년 당시로 따져보면 윤석열 후보자가 이 지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게 이 논란 핵심입니다. 네. 조수진 부장.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자가 이 윤우진, 윤대진 형제와 상당히 친했나 봐요. 네. 이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의형제간으로 불립니다. 예.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이 대윤 소윤으로 일컬어져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저희는 통상적으로 양윤 이렇게 부릅니다. 양윤. 이 두 사람이 친해진 건요. 예. 일단 특별수사통입니다. 2006년에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대검의 수뇌부가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이때 두 사람이 함께 대검 연구관으로 있었는데 두 사람이 모두 배수의 진을 칩니다. 사표를 들고 검찰총장을 찾아가서 반드시 구속해야 됩니다. 이랬던 일화가 있고요. 예. 또 이 두 사람은 2007년에 대검 중수부 연구관으로서 신정아 변양균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예. 이때 또 같이 했던 사람이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세 사람이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두 사람이 굉장히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무일 검찰총장 지명 전에요. 대통령이 직접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인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현재 우리나라 특별수사를 전부 다 전권으로 가동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현 검찰총장 후보자 그리고 검찰의 인사를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의 윤대진 국장이 선임이 되면서 검찰에서는 양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윤대진 검찰총장의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있는데 윤대진 검찰국장과 의형제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자도 윤우진 전 서장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윤우진 전 서장 같은 경우에는 저를 비롯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렬이가 더 친동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 형제보다 의형제가 더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이 윤대진 검찰국장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윤우진 전 서장도 기자들에게 스름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추론을 하는데요. 문제는 윤우진 전 서장이 바로 비리 사건에 2012년에 연루가 돼서 수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가 같이 대검에 2년 동안 근무했던 이남석 전 검사 변호사로 선임하는 게 좋겠다라고 소개를 했느냐. 이것이 어제 청문회의 관건이었고요. 시종일관 윤석열 후보자는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새벽 1시 30분경에는 수임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수임 부장의 말처럼 윤석열 후보자의 답변은 어제 하루 종일 한결같았습니다.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 그러니까 윤우진 전 서장에게 검찰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 변호사를 이제 소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자, 후보자, 어떻게 지금 저 본 거 어때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습니다. 제가 아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변호사 소개라는 게 제가 변호사를 정해주는 거를 변호사 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건을 알선하고 선임시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저 녹취로 두 가지 쟁점이 생겨요. 첫 번째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두 번째가 거짓말 논란, 위증 논란인데 양지열 변호사님 일단 저거 변호사법 위반 맞습니까?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법 관련해서 두 개의 조문이 있는데 어떤 소속 기관과 관련된 내가 일하고 있는 기관의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준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특정 변호사에게 당사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건데 변호사법에 이렇게 그 규정을 만드는 취지를 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만약에 판사인데 제 사건의 피고인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그 사람에게 선임을 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저랑 친한 가까운 변호사를 소개를 시켜주고 제가 그 사건을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뭔가 부정한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영향력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집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당시 대검 과장 같은 경우에는 대검에 있었고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이루어져 있었고 직접적으로 본인 직무상 관련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또 본인의 녹취록에서도 내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이남석이라는 사람을 보냈다. 물론 저것도 이제 사실은 아닌 것이라고 나중에 주장을 합니다만 저 말만 놓고 봤었을 때도 변호사법 위반 취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낮다. 조수임 부장.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녹취록이 공개가 된 이후에 윤석열 후보자의 말은 굉장히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를 선임까지 이르게 하진 않았다. 소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예요. 네, 문제는 바로 변호사법 36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안과 관련해서 소개, 알선을 할 수 없다. 이거는 경찰의 광역수사대 사건이었습니다. 윤우진 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광역수사대의 수사지휘를 하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1부장으로 있었던 사람, 주선한 것 자체가 변호사법 36조가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 신모 전 검사장이 이런 사안으로 옷을 벗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우진 전 서장의 사건에 대해서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윤 전 서장이 2010년에 성동 세무서장으로 근무할 때
육류 가공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겁니다. 약간 좀 언급이 됐었죠. 네, 이것까지는 언급이 됐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광역수사대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육류 가공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이어리 등을 통해서 현직 부장검사와 골프를 친 단서를 모아서 당시에 알겠습니다. 굉장히 수사를 했죠. 예. 이 부장검사 바로 윤석열 부장이었다라는 게 지금 전현직 경찰들 간부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일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떨칠 수 없는 겁니다. 이 변호사법 위반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르신데 두 번째 얘기 거짓말 논란입니다. 7년 전 윤석열 부장검사는 분명히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고 녹취에 있지만 어제 윤석열 후보자는 소개하지 않았다 답변했습니다. 자, 바로 위증 얘기인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게 모든 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7년 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뭐 그런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거짓말 논란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맞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래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일을 읽고 나서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고 이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형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 윤석열 현 지검장 총 후보자는 나를 보호하기 7년 전에 인터뷰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마지막 나온 멘트 있지 않습니까? 그 멘트에 보면 윤대진을 보호하려고 한 말이고 이남석을 소개한 건 본인이 아니고 윤대진 검찰국장이 소개를 했는데 이제 형이잖아요. 예. 친형 관계고 이러니까 형에 대해서 소개했다고 하면 뭔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소개했다고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렇게 막판에 불거진 위증 논란으로 야당은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후보자가 부적격이다. 이렇게 맹공을 펼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 밤 12시가 넘어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하루 종일 부인하던 뭐 소개를 해준 적이 없다고 하던 것이 육성 녹취록으로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그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자가 조사했던 피의자가 그랬다면은 10번도 더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겁니다. 같이 화면 한번 보실까요? 조수진 부장. 네. 과거에 거짓말을 해서 검찰총장 후보자에서 낙마한 사람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였는데요. 예. 이때 논란이 됐던 것 15억 원이 넘는 돈을 선뜻 빌려준 사업가 박모 씨와 함께 연락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천성관 후보자가 계속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같은 비행기를 탔고 부부 동반 해외 골프 여행을 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전에는 기억이 없다, 동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말이죠. 네. 그런데 질의한 분이 박지원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도 법사위에 있죠. 예. 그런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고 낙마시켰습니다. 이유는 검찰 최고 책임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것도 거짓말 논란이었습니다. 박연차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요. 함께 찍은 사진이 등장하면서 죄송하다 하면서 낙마를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슨의 예전에 그 게이트 사건에서도 이거는 도청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이 문제여서 낙마를 한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여당이 오늘 이현정님 여당은 오히려 본인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지인을 소개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별로 그렇게 부적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통화 내용을 보면 실제로 어떤 검사가 자기 사건에 어떤 직접적 개입한 이런 때문에 이런 뭐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본인이 직접 개입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죠. 통해서 한번 상의를 해봐라라고 이제 보내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건 개입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의 지금 공격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우리 쭉 했듯이 어떤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청문회에서
이건 거짓말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청문회라는 게 또 선서를 하고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보면 국회에서 위증을 해서 사실 많은 또 처벌을 받은 전례도 있습니다.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 보면 사실 그때 조윤선 후보자 같은 경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위증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는 좀 말을 아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 낙마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국회에서의 어떤 이제 위증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가볍게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의 시간을 두고 어떤 이 상황 자체를 좀 정리한 걸 보고 아마 이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어쨌거나 임명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뚜렷한 대안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런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면 윤 후보자의 어떤 수사나 뭐 이런 어떤 그 자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게 뉴스톱10 선정한 1위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뉴스톱10 한번 저희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청문회에서 거짓 위증이라니요.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 뭐 쓴소리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댓글도 같이 보실까요? 자, 동생이 대검 중수과장인데 뭐가 아쉬워서 직접 변호사까지 챙길 걸까? 다음 댓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변호사법 알선 소개하지 말라고 나와 있다며 그럼 그게 위반이지 뭐야? 양철 변호사님 이렇게 아까 조금 얘기해달라는데 약간 직접적으로 뭐 저런 질문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부정적인 의견으로 보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소속 기관, 그러니까 취지를 놓고 봤었을 때는 윤석열 지금 당시가 소개를 해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봐도 분명히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소속 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조수진 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검이 지휘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셨지만 소속 기관 서울중앙지검이 지휘를 하고 있지 않냐고 했지만 그러면 이제 변호사법에 이 소속 기관에 관한 건 대통령령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대통령령은 각각의 수사기관을 다 나눠놓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부터 시작해서 뭐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경찰서도 일선 경찰서까지 다 나눠놓고 있거든요. 나눠놓은 이유는 사실은 그냥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을 한다면 나눠놓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속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따로 드린 거고, 청문회 위증은 사실은 청문회에서 위증한 건 아니죠. 거짓말이 굳이 있었다고 한다면 2012년도에 취재했던 기자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천성관 때의 상황과 다른다면 스폰서에 관한 거짓말을 한 것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는데 내가 그 후배, 윤대진 당시 그 후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가 했다라고 거짓말한 거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양지열 변호사님 조금 이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과 혹은 뭐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가 실리진 않는다 뭐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르게 보는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을 향한 청와대 청사진 아까 뭐 이현정 의원님은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 카드입니다. 목소리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미래 검찰총장 우리 검찰국장 이래서 보세요. 인사발령 났으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뒤에 앉아있지만 윤대진 검찰국장 또 파격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수사 권한은 윤석열, 그리고 검찰의 인사에 관한 권한은 윤대진. 이렇게 해서 윤 검찰이라는 이런 자주 섞인 말도 합니다. 자, 조수입니다. 청와대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논란으로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에 유력했던 윤대진 국장은 쉽지 않아진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윤대진 검찰국장 스스로가 굉장히 저런 가능성을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양윤의 시대 이렇게 불리는 것을 스스로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것은요, 이 적폐청산 수사를 2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국가 원로들과의 모임에서도 적폐청산은 올해도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다면 스폰서라는 어떤 금품 문제,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문제, 전부 다 도덕성과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거는 나쁜 거짓말이고 어떤 건 좋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적폐라고 분류했던 전 정권에서도 이런
검찰총장 후보자가 거짓말이 논란이 됐을 때는 임명을 거뒀다는 점을 좀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진 부장이 이번 건 관해서 강한 의견을 표출했는데 내일 모레도 이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도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